그게 아니었는데 점점 이제 슬림해지는 거였는데 이상해요. 좀 요즘 뭔가 그거 제잖아. 처음에 등록할 때 재고 이제 3월 마지막이니까 한번 그거 인바디 재보자고 했는데 트레이너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면서 회원님 건강해지셨네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너무 요즘에 맛있어 다. 운동하니까 음식 맛있잖아? 맛있고 운동하니까 힘이 나니까 또 운동하고 잘 먹고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야 돼. 뭐야? 그 운동 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하고 배고프고 막 힘들고 다음 살 이렇게 주세요. 해야 다음 살. 되는데 감았어요. 그래요. 너는 6월 모의고사까지 선생님이 노력해볼게. 6월 모의고사까지 한 3kg 뺄 수 있지 않을까? 작년에 내가 나 3kg 못 빼면 니네 시험 다 망해 이랬더니 내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뭐 빵 먹으려고 애들이 선생님 빵은 무슨 빵인가 막 가져가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얘기 안 할 거. 스트레스 받아. 아니 밥 먹어 점심시간에 밥 먹으라고 선생님 밥 먹지 말라고 살찐다고. 올해는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갑시다. 얘들아 현대시 3의 사하촌이고요. 사가 뭐야? 절이죠. 고광사라는 마을에 절이 있죠. 얘들아 1930년대 작품이고요. 1930년대의 여름이고 그럼 뭐야? 일제강점기지? 일제강점기에 일제치하의 농촌은 도시보다 어때? 더 먹고 살기 힘들었지.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직접 얘기를 해주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사실적 작품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쵸? 농민소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농촌이 나오는 경우에는 소설에서 뭐라고 나올 수 있을까? 우리 이광수의 무정 기억나요? 배우자. 우리가 일제강점기 일제에게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유는 멍청해서야. 그러니까 우리 뭐 하자? 배우자라고 농촌에 가서 막 사람들에게 배우자라는 계몽이라는 얘기를 해. 근데 계몽이라는 건 사실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물론 뭐 액면가 그대로는 좋은 말인데 우리가 멍청해서 일제강점기 당한 거야?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우리 1학년 때 보통 무슨 작품 봉봉 기억나요? 다시 한번 내용 말해주세요. 아니 뭐 봉봉 김유정의 봉봉 동백꽃. 그래서 막 우리 정순이가 나 계속 괴롭혀가지고 정순이가 왜 저러나 알고 보니까 뭐야? 좋아하는 그 상황이었죠. 그쵸? 그럼 농촌에서 뭐야? 순박함, 순수함.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농촌의 현실. 농촌의 현실이 어때? 힘들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주의 소설이다. 사하촌은 장면에 따라 내용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여서 좀 천천히 가볼게요. 이글이글 달아있는 폭염 아래 난데없는 홍수술이다. 폭염 동그라미 너무 더운 여름이에요. 물벌레 고기 새끼가 죄다 말라져 죽고 땅거미가 줄을 치고 개미떼 세모 치세요. 이제 앞부분에 생략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개미떼에 하나 써놓자. 보광사물이에요. 보광사 스님들이야. 근데 여기서의 스님들은 다 마이너스예요. 다 지배층이야. 다시 얘기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야? 착취하는 사람들이야. 물벌레 소리 새끼가 말려 죽고 둔덕에 넘는 황춘물이 우렁차게 쏟아져 내린다. 빨갛게 타서 죽은 곡식이야. 이제 와서 물인 듯 알야만은 그래도 타다남은 벼와 시든 누런 콩들은 물소리만 들어도 생기를 얻은 듯이 우줄주줄 춤을 추는 것 같다. 한길 양옆을 흘러가는 분노랑가에는 흰 옷, 누런 옷, 검정 치마가 흰 옷, 누런 옷, 검정 치마는 누구예요? 농민이지. 착취 당하는 농민. 부산하게 떠들며 오르내린다. 수도적 수지에 물을 터놓은 것이다. 얘들아 물 동그라미 별표 치세요. 이 소설을 지배하고 있는 소재는 물이야, 물. 성동리 농민들이 밤낮없이 때를 지어 물러가서 애원해, 탄원해. 두 손발이 닳도록 빌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나중에는 밤중에 수원지 운안에 들어가서 물을 달리 돌려내려고 했기 때문에 TC의 수도 출장소에서 작년처럼 또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저주지 소재도 할 겸 제2 저주지의 물을 터놓게 된 것이다. 이때의 폭동은 뭐예요?
뭐 농민운동이겠지. 그치? 거의 노조지 노조 지금. 우리 학원에 노조위원장이 생겼어요. 조혜교 노조위원장이 생겼어요.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제 노조위원장을 임명해줬어. 진짜. 근데 얘들아 농사 짓는 데서 물이 없으면 농사 어떻게 돼? 맞죠. 완전 한철 농사가 다 망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선생님이 이제 지배층이야. 그럼 여기 이렇게 저수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싹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철구가 나한테 밑보에 써보면 안 돼. 물기 딱 막아놓는 거야. 근데 정범이가 나한테 뭐 예를 들면 고기를 줬어. 그럼 어때요? 물기 싹 열어주는 거야. 그럼 물기를 싹 열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정범이네 말만 물길로 가지. 근데 내가 근데 이제 다음에 경욱이가 나한테 또 맛있는 빵을 줬어. 그래서 그래? 라고 하고 물길을 싹 열어주는데 문제는 뭐야? 이 경욱이한테까지 물길이 가려면 중간에 누가 있어? 그럼 정범이가 이 물길을 틀어가지고 자기 눈으로 갖다 대는 거야. 그럼 경욱이랑 정범이는 어떤 일이 생겨요? 같은 편이지만 대판 싸움이 나는 거지. 이게 이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야. 가보자. 그러나 끝까지 저수지에 물로써 넓은 들을 한다는 건 되지도 않는 일이고 물을 보게 된 것이 차라리 없을 때보다 더한 시끄럽고 싸움만 벌어질 판이다. 들깨는 눈이 복구리에 달렸기 때문에 몇 번이나 저수지 물구멍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들깨는 누구냐면요. 치삼 노인이 나오거든요. 치삼 노인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그러나 그렇게 분모기까지 가서 물을 조금 다 가지고 오면 도중에 이리저리 떼이고 자기 눈까지는 잘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수삼차오르고 보니 꾹 눌러오던 화세모. 그만 불꽃이 밀었다. 여보 노장님. 제 얘기 눈을 떼었으면 떼었지. 이젠 할 수가 없다. 그는 그끼가 이를 악물었다. 어느 앞이라고 만약 한 번이라도 점잖은 중에게 섣불리 반항을 했다가는 두말 없이 절눈이라고 뚝딱 떼이고 마는 것이다. 얘들아 중은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지배층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잘 안 보이면 물은커녕 어떻게 해? 땅도 야 너 내 땅이니까 이 땅에서 농사 짓지 마. 너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는 또 못하는 거야. 노승은 노승 세모 칠게요. 노승이 지배층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권력의 대표자야. 들은 채 많채 들깨가 가까이도 가도 양산을 받은 그대로 물을 가로막고 있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오? 밑에 사람은 뒤져도 좋다는 말이요. 들깨는 커다란 사비로서 노승이 장난감 같은 삭가리와 떼장과 함께 찍어 당겼다. 물은 다시 쇠하고 밑으로 흘러내린다. 아유 사람이 버릇없이 왜 이럴까? 노승은 진짓 점잖은 척하는 거죠. 채세모 점잖은 척하고 눈에는 십보가 뭘까? 막 열받은 거지. 빛과 도끼가 얼씬거린다. 그러면 지금 노승은 어떤 모습이에요? 위선자죠. 진짜 표리부동한 거지. 인간이 그치 못됐지. 살고 봐야 너를 또 있겠지요. 이 사람이 아주 환장을 했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노승은 다시 물을 막아서려고 했다. 아니 우리도 살아야지요. 들깨는 제 손으로 갈랐고 눈 귀퉁이에서 조그만 애새끼 한 놈이 쓱 나와서 언덕 밑으로 숨어 버린다. 들깨가 물기를 텄더니 물을 싹 빼가는 놈이 있죠. 들깨는 고라니 물리로 고함을 지르며 쫓아가서 그놈의 물고에다 이름이 엄도 없는 돈을 하나 밀어 붙였다. 우리 돈으로 물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경욱이한테까지 물기를 주는 중간에서 다 뺏어가면 저 돈엔 우리끼리 안 가. 안 간다는 거지. 길 저편에도 싸움이 벌어붙였고 길거리 나가 미어진 헌옷에 허리짝만 남은 남방 토인들의 나무껍데기가 치마 같은 몽당치마를 걷던 할머니가 울어댄다. 아이고 우리 노대 물 가져가려면 나를 죽여라. 그치? 이 망할 놈의 늙은이 남이 일거든 물만 대고 앉았네. 어디 아가리만 벌리고 앉았지. 너도 한번 물이나 끌고 와봐 라고 경찰관 주재소 고자쟁이로 알려져 있는 이시봉 칠게요. 할머니한테 지금 이 새끼 뭐 한 거야? 욕하고 심지어 뭐 있어요? 시퍼럼 멍울을 남겨놓죠. 진짜 양아치지. 들깨는 보리대 모자를 부채 삼아 내흔들면서 쥐끄러운 물을 달고 내려가다가 철한이나 누가 공부한 놈이 아주 돈 가운데서 곰처럼 별로 말도 없이 이리저리 싸움하고 있는 걸 보고 지 눈으로 갔다. 그의 눈으로 뚫린 물건은 을에 또 꽉 닫혀 있었다. 막힌 물건을 냉큼 터놓고서 막 논두렁 위에 올라서니까 자기 눈알을 스면히 피해가는 오촌 아저씨가 보인다. 아저씨도 미쳤구나. 오촌이야. 가족도 필요해? 필요 없어. 가족도 필요 없죠. 되는 게 없는 거죠. 새벽부터 남으면 날 끼어도 밤맞이기도 적시지 못한 걸 보고 들깨는 낙심이 되어서 주저앉았으나 그 쥐꼬리만 물줄기가 끊어지자 그는 다시금 그곳을 떠났다. 철원이랑 공부는 아직도 싸우고 있었고
동그란 놈이 번님이 내물고서 야 이걸 못 넣겠니? 철안이라는 놈이 아무리 제비손을 넣으려고 애를 써도 워낙 힘센 공부는 꼼짝도 안 하고 밀기만 했다. 그러던 놈들이 들깨가 소리를 질렀어요. 옛게 싱거운 녀석들 물도 없애놓고 무슨 물싸움들이야. 분풀이할 곳이 그렇게도 없더냐. 진짜로 화를 누가 내야 돼? 진짜로 화를 내야 되는 애들은 여기야. 이 보강사 지배층한테 욕을 해야 되는데 지네끼리 뭐하고 있어? 지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그쵸? 애꿎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들깨 이 말에 그들은 쥐끌리만 본물조차 끊어지고 빈 부럭만 내려담을 뿐이었다. 마침내 군청에서 조사 날이까지 출장을 나와서 소위 가뭄으로 인한 피해 상태의 실시 조사를 하고 가더니 달포가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고 동네 안에는 줄임과 불안감이 떠돌 뿐이었어. 그래도 보강사에서는 갑자기 간평을 하고 고자쟁이 25억 나쁜 놈이었죠. 그 앞대에 사람이 나왔다. 간평 내고 소장료 내고 그러니까 내가 뭐 10가마를 수확했는데 뭐 3가마 세금 내고 5가마 세금 내고 물건 내라고 3가마 그럼 또 마이너스 1가마지. 이렇게 된다는 이게 농촌의 현실인 거야. 그래서 진수의 집 사랑이는 일찍부터 술상이 벌어졌다. 간평하러 나왔다며. 땅 평가하러 나왔다며. 근데 뭐 하는 거야? 술 먹고 술 처먹고 이러고 있는 거야. 넘어가자. 리을로 갈게요. 치삼 누인도 듣는 사람의 가슴까지 걸릴 기침 소리를 연거푸 뽑으면서 기다란 지팡이를 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자식 같은 사람들 앞에 절을 하고는 그러지 말자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서 자기 집 농사 사정을 여쭈어 보려고 했다. 여보노이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소. 매미를 갈았으면 매미를 간 새만 내면 되지 않을까? 아유 이 아저씨가 어디가 이 할아버지가 술맛 떨어지게. 미음 밑에 곁에 앉은 중하나가 뒤를 하나 핀잔을 하는 바람에 화가 더 치밀었으나 진수에 권하는 말에 지상노인은 무사하게 밖으로 나왔다. 할머니도 막 개패듯이 패는데 할아버지라고.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진수네 집 대문 밖에 우거지상을 안고 앉아서 술이 끝나기를 바랬다. 그러다 투덜거리며 돌아가고 답담이나 하고 친구들도 나중에는 불평이 나왔다. 이 새끼들 간평을 하러 나온 거야? 술을 마시러 나온 거야? 머리끝이 끈막한 친구가 불퉁하니까 곁에 있던 까만 딱지가 글쎄 말이야 이것들이 또 노들랑 불러보진 않고 소장료만 정할 거 아니야. 젠장 작년에도 앉아서 그렇게만 하더니. 그럼 얘들아 농민 수탈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4번 선택지 챙길게요. 4번 문제 4번의 보기 김정한의 소설에서는 김정한 동그라미 치시고요. 김정한 기억해 두세요. 보기 한번 읽고 가자. 들깨가 아까 차원이 나오잖아. 가보자. 별을 헨다 얘들아. 별이 뭘 뜻해요? 자유. 말고. 자유. 이상. 자연, 자유, 이상형. 뭐 이상향, 희망.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해는 건? 마이너스. 플러스. 헨다는 무슨 뜻이야? 세는 거. 샌다.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희망을 세는 거지. 희망이 옆에 있으면 세요, 안 세요? 안 세겠죠. 가보자. 이 작품은 전후 소설이에요. 전후 소설이고 1인칭 시점인데 중간중간 좀 바뀌긴 하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관조적이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서 전후 소설로 넘어왔다 우리. 시대가 쭉 지금 순서특강 시대 순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쵸?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 끝나고 전후로 왔다. 갑시다. 일제강점기에 만주로 이주한 그는 우리 주인공 그는
뭐예요? 여기서의 그는 양심 있는 지식인이에요. 근데 약간 이런 배경은 예를 들면 우리가 다 같이 설국열차 봤어요? 거기 보면 그 마지막에 그런 거 나오잖아. 먹고 살 게 없어서 막 누가 얘기를 하면 그 열차 안에서 분단해도 잡아먹는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7일씩을 다 굶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빵이 하나 있어요. 그럼 어떡할래? 내가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이렇게 먹으면 7조각해서 7조각해 뭐 이렇게 하나씩 조각해서 나눠 먹으려면 나 혼자 먹고 뒤지 맞을래. 약간 이런 문제야 지금. 가보자. 그래서 서울 거쳐 북에 있는 고향으로 가려고 했지만 38선이 그어져서 서울에서 살게 된다. 가난 때문에 가난 생후. 쫓겨나셔진 그에게 그의 친구를 세모라고 하자. 이때 그의 친구는 현실적인 인물이에요. 집을 마련해 주기로 마음을 먹고 그는 밑줄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싶어서 간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진짜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잠바웅정이 붙었다. 친구는 양복 위에다 잠바를 입었다. 물건 주인은 값이 않는 모양으로 어서 벗으라고. 내놓으라고. 안 팔다니. 아유 800원이면 제신데 내가 800원 준다니까 이걸 누구 호구로 보나. 친구는 눈을 매섭게 부르뜨고 팔을 뿌리친다. 글쎄 그렇게 못 팔아요. 2,000원 다 주셔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남대문 시장 가서 옷을 하나 입고 2만 원이요? 그럼 아줌마 무슨 2만 원이에요? 8,000원이요? 사실 너무 약간 밑도 끝도 없는 800원인 거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청년의 손은 다시 잠바로 간다. 친구의 눈은 좀 더 매섭게 이렇게 째려보면서 받아요라고 하면서 돈을 준다. 넣어준 돈을 청년은 다시 두루치고 안 판다니까요. 친구의 옷자락을 붙든데 친구가 뭐라 그래? 왜 그러 안 줘요? 주다니 뭘 줘? 잠바 말이에요. 야 너 미쳤어? 물건을 팔고 돈에 지갑에 넣고 다니다 딴 생각하고선 이걸 누굴 병신으로 하나? 내가 샀는데 네가 왜 안 팔아? 약간 이런 또라이예요. 몽골열차 청년의 붙은 손을 떨구고 떨어진 손을 와락 붙들어 이마 빼기가 닿으리라 많기 정면으로 딱 당기어 세우고 눈을 흘기며 가슴을 밀어젖힌다. 밀어젖힌 채로 물러난 청년은 더 맞잡이를 할 용기를 입는다. 청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멍하니 여기서부터 잡아봐. 멍하니 친구를 바라만 보고 있다가 어처구니 없이 혼자 중얼거리며 그대로 쥐고 있던 손을 돈을 세어보고 집어넣는다. 무서운 판이었다. 얘들아 여기서부터 중요해. 형광펜 갑시다. 총소리 없는 전쟁 마당이다. 현실이 지금 어때요? 냉혹한 현실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친구는 이 마당에 이러한 용사, 진짜 용사야? 이때 용사는 단어죠. 비꼬는 거죠. 그쵸? 용사이던가 만나기조차 무서워진다. 여기 모여 웅성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소리 없는 총들을 마음속에 깊이들 지니고 있는 것일까? 빗 맞을까봐 곁이 마르다. 여보 어서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 자리를 찾는데 제 친구를 꼭 놀라 부른다. 지금 왔어. 나 먼저 갈까봐 기다리기에 들렸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얘들아 이런 친구랑 같이 다니고 싶어요. 먼저 가고 싶죠. 더 이상 같이 다니기 싫지. 그러니까 얘도 나 갈게 라고 얘기했더니 무슨 소리야 네가 바쁜 게 뭐 있어. 그냥 너 그렇게 백날 돌아다녀봤자 짐 못 얻어. 그러니까 야 일단 나랑 밥 먹고 가자 라고 하면서 끌고 나갔지. 손목을 잡아 끌어 앞세운다. 강박이 부딪힐 수가 없다. 강하게 내가 갈게 라고 말을 못하겠죠. 점심이라기보다 출상이었다. 실로 얼마 만에 쇠고기찜을 실컷 하고 획획 따는 얼굴을 느끼며 술 마셨지. 남선 밑을 돌아 후암동으로 가서 어느 커다란 회사의 중역이 살던 숙사의 빨간 기와집이다. 친구는 어떤 집을 얻었어요? 네모 칠게요. 빨간 기와집을 얻었어요. 친구가 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친구가. 똑같은 알몸으로 보통 향기 등에 넘어진 채 인천에 내려진 지 헤어진 지 1년. 이런 거야. 둘 다 피난 와서 친구랑 나랑 피난 오는 그 배에서 같이 만나서 나는 하루하루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게 사는데 1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는 기와집이 있어. 이 상식적으로 이해돼요? 친구는 어떻게 기와집이 있었을까? 친구는 뭐니까? 용사니까. 이러한 전쟁에서의 용사잖아. 그럼 친구는 어떻게 집을 얻었을까? 진짜 다 부당한 방법이겠죠. 착취겠죠. 좀 더 읽어보자.
그러면서 친구는 뭐라 그래? 아유 800원 참 싸구나 라고 만족해야지. 싸게 사서. 들고 온 잔바를 친구는 다다미에 내던진다. 여긴 거긴 하루 때만 들려도 밥거리는 되거든. 일자리는 없겠다. 쌀값은 비싸겠다. 그대로 댕근하는 길 앉아서 배견할 장사가 있나? 전재민이 와서 가지고 물건 여간 많은 게 아니야. 능지에서 자라난 풀대 모양으로 희멀쭉한 얼굴이 물건일 때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도 옆에다 빗고선 비실비실 주변으로만 붙들기만 하면 그건 그저 없는 폭이지. 저 잠바도 만주건가봐. 너무너무 가죽이 좋아. 어리중해가지고 제법 쫓아오던데. 아이고. 그리고 지금 뭐라 그래? 그런 한심한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나는 뭐라 그래? 파리돈도 집이 있어야지 하지. 난 별만 세고 있네. 형광펜 제목이죠. 그럼 이 친구가 말하는 그가 말하는 별만 세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이상을 보고 있다. 나는 이상만 쫓고 있어. 나는 이상만 쫓고 있고 현실에서 뭐가 돼 안 돼? 안 돼. 난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지금 없어. 나는 그냥 멍하게 누워서 별만 꿈만 꾸고 있는 거야. 농으로 받긴 했으나 친구의 상식과 대비되지 않는다. 기가 막히는 소리다. 난 가겠네. 뭘 어디가. 친구가 뭐라 그래요? 나한테 야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내가 집 구해줄게. 거기 지금 뭐 이상한 애들 사는데 나가라고 하면 돼. 걔네 나가라고 하고 네가 늘 걸어와서 살아 라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어때? 거기 사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또 걱정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서 방을 얻었을 때 보증금이 10,000원도 넘어. 방도 못 얻으면 이북으로 가지 뭐 빗줄. 그래서 엄마랑 그는 결정해요. 이북으로 가겠다고. 야 이 새끼야 이북엔 누가 뭐 주냐. 친구와 헤어진 그는 살집을 구하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북으로 가기 위해 서울역으로 가다가 고향 사람을 만나는 거야. 봐봐. 이북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오는 거야. 서울로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북으로 무슨 소리야.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도 못 사는 사람은 거기 가도 못 살아요. 돈 있는 사람들 닦아 집들을 다 해갖고 없던 사람들이 장사해가지고 그만큼 또 자라났는데 우리도 그런 당사를 했으면 돈 잡았지요. 우리 옥순이 아버지는 그런 당사에 눈도 안 들고 비비웃기만 하더니 너무너무 우리도 힘들어서 국경선 발선 넘어왔어요. 아유 우리랑 다 똑같구나. 넘어가봐. 미음 그 끔찍한 국경을 넘어가간 그러면요 여기 보면 자기가 그렇게 말재우다 잉이고 강다부 한자에 30원 한다 40원 한다 하더니 우리 가져와서 그렇게도 했단다. 어죽거리 옛날인데 거기 집은 그런데 얻긴 쉬우니 쉽다니요. 발라요. 발라요 무슨 뜻이야? 충분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거기도 집이라고 내놓으면 훌쩍훌쩍 다 가져가고 빈칸도 없고 다 촌 같아. 여기도 그래. 여기도 그렇게 집이 없어요. 어떡하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 이제 엄마랑 그는? 이거 가요? 갈 곳을 잃어요. 그렇게 끝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바라는 건 이상형이잖아. 꿈을 쫓아서 갔지만 현실에서는 얘네의 꿈을 받아줄 만한 공간은 없다는 거죠. 제목이 중요한 작품이고요. 4번 보기 보세요. 4번 보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여러 가지 혼란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맨 마지막 줄 밑줄 치고 갈게요. 당대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해서 4번 보기는 4번 보기 나오고 이와 비슷한 소설들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두 개만 더 하자. 저희는 아마 4까지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나 4월에 수능 특강하고 더 이상 수능 특강 안 할 거야. 맞지? 기말할 때 뭐 복습을 하긴 할 거니까 우리 일단 진도는 쭉쭉 다 나갈 거야. 이제 딴 거 해야지. 뭐 수능 특강 이제 지겹지 않아? 수능 완성 나오죠? 수능 완성 여름. 수능 특강 이제 5월엔 우리 5월엔 어려운 거 수업해야지. 고난, 인지 뭐 이런 거 해야지. 6월 모의고사 봐야 될 거야. 울모스 연계 아니에요? 응? 연계 아니에요, 연계? 야 연계해봤자 독서에서 소재 똑같고 소설에서 제목 똑같고 아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시 소설 시 나와봤자 문제 또 꼬이고 그냥 영어처럼 그렇게 지문 그대로 안 나와. 큐죠. 영어는 꽤 나와. 영어 함께 나오지 않아? 영어 똑같이 많이 해요. 갑시다 얘들아. 여기 비 오는 날은 소설 얘들아 소설의 3요소가 뭐야? 인물, 사건 배경. 사건 배경. 인사배는 소설 구성의 3요소지. 역시. 소설의 3요소는 뭐야? 주제,
주제. 주제. 문체. 그러면 비 오는 날은 주제, 인물, 사건, 주제 빼고 인물, 사건, 배경, 문체 뭐가 제일 중요한 작품이야? 배경. 별을 낸다는 주제. 빼고 인물, 사건, 배경, 문체. 문체도 빼자. 그럼 인사를 중에. 배경. 제목만 봐봐 그냥 제목만. 배경. 별을 해는 사건? 사건. 사촌은 사중이 뭐였죠? 배경. 아 배경. 촌, 뭉촌, 배경. 배경. 그러면 제목 보고 얘들아 우리가 일단 작가를 보고 아 이 사람이었지? 몰라. 그럼 넘어가. 그럼 제목 보고 아 그럼 이 소설은 뭘 포인트를 읽어야겠구나? 배경이 중요해. 그럼 여기 배경 언제였어? 일제강점기 농촌. 그 다음에 얘는 뭐였어? 별이 뭐였지? 사건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비 오는 날. 도대체 비 오는 날이 언제 배경이지? 어떤 사람들이지? 라고. 얘도 전후 소설이에요. 포인트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잡고 가. 아 이거 이거지? 아 이거 이거지? 이렇게. 작품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는 해야 되지만 내가 작품에 대한 틀을 정해놓고 읽는 거랑 그냥 읽는 거랑 다르단 말이야. 그쵸? 비 오는 날은 3명의 사람이 나와요. 원구, 동우. 선생님 생각에 우리가 배우는 작품 중에 가장 칙칙한 작품이야. 그 이거 읽고 나면 읽다가 질려서 그냥 안 읽고 싶었는데. 아니 진짜 왜냐면 이거 다 이거 서술처럼 써가지고 사람 말하는 것도 없고 내용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거 보기 문제 3번 문제 봐봐. 3번 문제 보면 그런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삶의 뿌리 흔들릴 때 좌절과 무력감. 얘들아 수다스러운 친구가 피곤해요? 의욕 없는 친구가 피곤해요? 같이 다니면? 여행을 다녀보면 수다스러운 친구는 사실 좀 피곤하긴 해.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이 들어줘야 되잖아. 그래도 어때? 뭔가 같이 있으면 또 생기가 나잖아. 근데 의욕 없는 애들은 어디 가자고 하면 알아서 타는 거. 아 그냥 하고 싶은 거야. 아무거나 없어. 나 그냥 싫네. 와, 그 왜 왔어? 막 와, 진짜 이렇게 의욕 없는 사람이랑 있으면 제일 힘들어. 이 소설 읽으면서 사실 되게 숨막히는 소설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이 소설의 주제가 뭔데? 불행이야. 불행한 현실을 막 온몸으로 문체를 통해서 느껴주려고 해주는 거지. 이 전우전 소설이 또 전쟁 끝나고 나서 소설이야. 근데 군대 끌려가요. 전쟁 중이잖아. 우리는 휴전 중이잖아. 아직 안 끝난 거야? 그치, 우리 전쟁 안 끝났어요. 지금 2018년에도 우리 전쟁 안 끝났어. 근데 왜 전후라고요? 우리 군대 가야 돼. 휴전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전쟁 직후, 전쟁 끝난 직후에서 직후의 죽은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죠. 군대 가야지. 진심. 가야지. 같이 살아. 군대 각성이 장점이 없어. 맞는 게. 아 근데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갔다 이상하게.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렇지. 선생님 주변을 보면 다 갔다 온 애들은 다 선생님 교육이 안 했어. 그 설 지나고 선생님 후배 중에 31살인데 군대를 간 애가 있어. 응? 2월에. 와 진짜 개불격이야 진짜. 솔직히 만, 만, 35살까지. 만. 근데 만시까지. 중요한 거는 얘가 아무도 군대를 안 갈 줄 알았어. 그러니까 되게 부잣집 아이고, 그러니까 그 미술하고 그 다음에 막 그 해외 전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대학원 가고 막 석박사 다 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암암리에 그 후배 얘네 우리 사이에서는 성공적인. 약간 부러움의 대상과 뭐 와. 보통 놀리잖아. 만약 군대 20살 갔다 온 애들 같은 경우에 21~22살짜리만 봐도 야 너 어쩌고 저쩌고 놀리고 26살에 군대를 갈라 그래도 막 놀리잖아. 근데 못 놀렸어. 왜냐면 진짜 안 갈 것 같으니까. 아예 얘는 열 왜였지? 근데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나 다음 달에 군대 가구나. 저 다음 달에 군대 가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안 갈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나는 솔직히 안 갈 거 없나? 약간 이런 생각과 너 왜 가?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자기가 안 가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 이제 인도에서 이제 교환 전시, 교환 교수 이런 기회가 왔는데 국방부에서 막아버렸다. 해외 못 나가게. 그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네. 그치. 그 막아버려서 어차피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군대를 가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인스타 좋아요 계획도 누르고 사진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뭐지? 이랬더니 아니 그 지병으로 위가서 뭐라고? 의과사 제대. 아 근데 요즘 또 그 프로젝트 시대하고 있는데 신청도 완전 사고 2달, 훈련소 2달 이상.
훈련 2달 나왔다고? 한 달 있었지 정확하게. 왜 한 거예요? 아 어떻게 근데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정신병 있다고 아프다는 애한테 야 너 어디가 아파? 너 진짜 아픈 쉬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안 아프네. 아 그래 뭐 아팠겠지. 그게 함부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 뭐 몸조리 잘하고 정신병 있다고 하면 다 의사사들이 시켜주는데. 정신 그 신경이랑 신검을 가잖아. 신검 가면 이준이가 그래도 다 자기가 정신병이다 사회사고 그러고 다 불면증 있다 그러고 제가 사실 공황장애여서요. 막 심장이 너무 아파서 신검을 똥 싸고. 다 그렇게 아무튼 얘기를 한대.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군대 가면 이제 관심병사라고 다 관심 가져주잖아. 너랑 같이. 그렇게 하잖아. 근데 이제 그게 뭐가 좋겠어요. 내가. 근데 왜? 근데 학교 다닐 때 이거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인데 학교 다닐 때 좀 찐따스러운 친구들은 군대 가서도 좀 찐따스럽고요. 사회생활을 할 때도 좀 티가 나요. 뭐지 어떡하냐. 아, 쌤 근데 이제 군인 그거 해준다는데 제가 뉴스 기사 봤는데 주 5일 그거 일과 끝나고 외출 다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뉴스 기사 났던데. 출퇴근으로? 네. 아 근데 그냥 출퇴근이 아니라 이제 너무 잠은 좋아. 군대에서 자는데 외출할 수 있게 해준다고 5일 동안 이제. 야 내 동생이 그 휴가 의미 없어요. 야 내 동생이 일산으로 갔잖아. 일산에서 우리 집까지 택시 타면 20분이야. 외출만 하면 집에 와. 밥 얻어먹고 이제 하고. 선생님이 살면서 크게 우는 일이 사실 별로 없는데 내 동생 군대 갈 때 내가 진짜 엄청 울었거든. 대박. 아 갑자기 너무 막 그동안 못해줬던 것들과 막 갑자기 막 마음도 짠하고 이 새끼 군대 가서 막 처맞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부터 들면서 너무 순간 너무 짠한 거야 진짜. 그 훈련소 머리 이렇게 밀고 훈련소 가서 이렇게 다 거기서 종 댕댕댕 치면 다 이렇게 샥 가서 뛰어가거든. 아 미친. 내가 한 번도 군대 간 남자친구나 아니면 그렇게 후배가 뭐 군대 간 남자친구 기다리면 미친 거 아니야? 왜 기다려? 막 이렇게 난 그런 주의였는데 내 동생이 갑자기 가니까 막 방문 여는데 막 애가 없고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랬는데 갑자기. 그리고 그 100일 그 훈련소 100일 훈련하고 나와서 이제 가족들이 보통 면회 가잖아. 얘들 내 동생이 이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뷔페 갔더니 진짜 막 10접시씩 막 이렇게 먹는 거야. 그거 보고 내가 얼마나 이랬으면 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 계속 나와. 가능해요? 자꾸 나와. 아니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일산이니 가까우니까 외출해도 집에 아. 외박해도 집에 점프한다 그래서 집에야. 뭐 하면 집에야. 이 새끼 군대 간 건지 놀러 갔어. 놀러 간 건지 나올 때만 돈을 엄청 써. 내가 그냥 그럴까 한 처방하느라고 군대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환상이 깨지긴 했는데 살짝 처음에 만큼은 좀 내가 처음에 막 이렇게 우니까 엄마가 네 아들이 군대 갔는데 우리는 안 온다고. 진짜 안 오셨어요? 어떻게? 근데 어머니는 되게 약간 무덤덤한 오히려 엄청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고 나는 갑자기 내가 막 못해준 걸 그만 때릴 걸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진짜 무기력한 삶이고 진짜 여기서의 가장 큰 건 허무주의야. 사실 수업하면서도 선생님이 제일 끌고 나가기 힘든 스타일이 이런 친구들이죠. 공부하면 뭐해 어차피 안 될 건데. 근데 그런 학원을 오지 마. 그래도 뭐 안 다닐 순 없잖아요. 그럼 숙제를 해봐. 숙제하면 뭐예요? 뭐 바빠요. 이런 대화를 선생님 불과 얼마 전에 한 친구가 했죠. 소리 질러가지고 애들이 질문하러 왔다가 못 기다리고 실장님이 끝나고 걔 나가는데 막 엘리베이터가 쫓아가고 선생님한테 와서 괜찮냐고 막 이런 일이 불과 한 2주 전에 한 번 있었는데 진짜 힘들어. 이렇게 하면 의욕이 없잖아. 그냥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안 다니면 서로 스트레스 안 받지. 근데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뭔가 학원을 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있어요. 너 같은 아이는 그냥 숙제 검사 안 하거나 숙제 안 내주는 학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럼 서로 스트레스 안 받잖아. 맞니? 안녕?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 근데 힘들죠. 세 명이 다 그래. 그래서 읽기가 좀 힘들었을 거고 A는 배경이죠. A는 배경인데 배경도 어때? 우울해. 두 번째 줄에 무덤샘을 치세요. 무덤 속 같은 이 방의 어둠을 조금이라도 구해주는 것은 빗물소리 뿐이었다. 동욱 동그라미, 원구 동그라미, 동욱 동그라미. 동욱은 젖은 옷을 벗어 얼고 러닝과 팬티 빨아면 식사 준비를 할 터이니 잠깐만 앉으라고 부엌으로 나가는 것이다. 부엌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방이었고 비는 미친 듯이 쏟아지고 연기가 들어간다고 생문을 닫아버리니 동욱은 풍로에 불을 피우느라고 부채질을 하며 야단이었다.
10시가 조금 지난 회중식의 삶은 틈을 꺼내보이며 도대체 아침이냐 점심이냐는 원구의 질문에 동욱은 야 뭐 그냥 아무 때나 먹으면 되지 뭐. 언제든 배고프면 밥을 끓여 먹고 밥 생각 없는 날은 종일이라도 굶고 지낸다는 것이었다. 동욱이가 부엌에서 혼자 바삐 뛰어가는 동안 동욱은 꼼짝도 안 하고 책을 잡지를 보며 그러한 동욱이가 마주 앉아 자기는 도대체 뭘 생각해야 하며 어떠한 포즈를 지속해야 할까 너무 민망하죠 사실. 원구는 이러한 무의미한 되자 뭐요? 답답함과 이러한 어색함, 침묵을 감당할 수 없어 차라리 부엌이라고 나갈까 그러나 그만한 행복도 이 상태로는 일종의 그냥 발악같이 느껴져서 적지 아니한 용기가 필요했다. 그러는 동안 원구는 벼랑간 엉덩이가 척척해짐을 넘어섰다. 엉덩이의 빗물이 넘어서 흘러내린 거다. 원구의 젖은 양복바지 엉덩이를 만지며 일어났고 동욱도 양동이에 물이 넘은 줄을 알았다. 그러나 동욱은 직접 일어나서 제 손으로 치우려 하지도 않았고 오빠불이라고 얘기했더니 야 네가 좀 치우지 못해? 라고 신경질적으로 동생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원구가 아싸 이때다 라고 저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양동이를 들어 올렸는데 물이 쏟아졌지. 손잡이 한쪽 끝이 갈고리가 고리 구멍에서 벗겨진 것이었다. 순식간에 방바닥은 물바다고 되고 말았다. 그냥 앉아있을 걸 그치? 여태껏 꼼짝 않고 앉아있던 동욱도 그제만큼 냉큼 일어나 한 걸음 비켜서는 것이었다. 그 순간에 집중! 드러난 동욱의 밑줄 왼쪽 다리가 어린애의 손목같이 가늘고 짧았다. 뭐야? 소아마비죠. 동욱은 다시 한번 그 가늘고 짧은 다리를 옮겨놓는 일 없이 젖지 않는 구석 자리에 재빨리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고 그러고는 희다못해 파랗게 질린 얼굴에 독이 오는 눈초리로 원구를 잡아먹을 듯이 네 새끼 때문에 지금 내가 일어났잖아 이거죠. 하다가 중거리듯 방바닥을 절벅거려 보이는 것이었다. 이 중략 부분 얘기해드릴게요. 원구가 매일매일 동욱이를 들어가 그래서 동욱이랑 좀 친해졌어. 그러는 와중에 얘네들 이제 하숙 들어 사는 거잖아. 이 하숙집 누파 아줌마가 동욱이한테 아유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요 집 보증금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사업 투자해가지고 잘 해보자. 그러면 그래도 이자가 나온다니까 이라고 해서 동욱이 훅 해가지고 누파에게 돈을 줘. 누파 사라졌죠. 누파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돈을 찾아보겠다고 동욱이 찾아 나가고 그 후로 동욱도 없어져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우울하죠. 그래서 한없이 우울한 제품이야. 그대로 원구도 생활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달 가까이나 장마세모 계속 비가 왔죠. 잘 시원치 않은 장사 밑창을 그럭저럭 축내게 된 것이다. 원구가 얻어있는 방도 습기로 눅눅했고 벗어놓은 옷가짐에 이부자리 곰팡이가 끼어 있었고 그의 마음속까지 곰팡이가 드는 것 같았다. 지금 뭐야? 자기 연예인이죠. 선생님. 제 마음에 곰팡이가 들고 있어요. 그쵸? 이런 날 음산한 방에 처박혀 있자니 동욱과 동욱의 일이 무겁고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점심때가 거의 되어 원구는 퍼붓는 비를 무릅쓰고 나섰다. 오늘은 얘네랑 동욱이랑 마주 앉자 곰팡이 쓱 씻어내리며 위로해줘야지 라고 술과 통조림을 사들고 찾아갔다. 낡은 목조 건물은 전과 마찬가지로 금방 쓰러질 듯이 빛 속에 서 있었다. 계속 비예요 얘들아. 계속 배경은 비 오는 날이죠. 유리 없는 창문에 가족도 그대로 들여와 있었다. 불렀는데 아무도 없고 사나이가 나왔지. 이 집에서 살던 젊은 남녀는 어디 갔냐는 원구의 물음에 우락부락하게 생겼을 때 맺힌 데가 없이 허술해 보이는 40전후의 사나이는 네 정씨구나 하고 혼자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 거다. 원구가 아니 그러니까 남매 어디 갔냐고요. 사나이는 자기가 이 집 주인이라고 말하고 나서 동욱이 뭐 잘 모르겠고 동욱도 잘 모르겠는데 안 들어오지 열을 내었고 동욱도 바로 나갔어. 원구는 더 무슨 말이 없이 서 있었다. 그러면 한 손에 보자기 꼬마라미를 들고 한 손으로 우산을 받친 채 원구는 사나이의 얼굴만 멍하니 보고 있었다. 그 원구는 그대로 발길을 올려 몇 걸음 걸어 나가다 그냥 아까 뭐 샀어? 술과 통조림 준 거지. 그랬더니 이제 주인 사나이 갑자기 뭐라 그래? 대뜸 입이 해버렸을 때 병신이죠 진짜. 그쵸? 받아먹고도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해? 아유 우리 뭐 부인이 나가서 점심 한 그릇 할 수 없으나 뭐 담배라도 좀 피고 갈래요? 라고 하더니 주인은 잠깐만 하고 불러세우고 나서 뭐라 그래? 사실 동욱이가 편지를 주고 갔는데 우리 애들이 놀다가 아유 찢어버렸네 미안해서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고 근데 그 여자 아가씨 뭐 얼굴 예뻐서 반반해가지고 어디 가서 뭐 대충 밥얻어 먹고 살지 않겠어? 라고 진짜 이 죽방맞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점점점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원고의 등에다 대고 중요한 옷까지랑 꾸려가고 간 모양이니 자살은 안 할 거야. 뭐 병신이긴 하지만 얼굴은 예쁘잖아? 라고 주인 사나이가 짓거리는 것이었다.
얼굴이 그만큼 벤벤하고서야 어디가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니라는 말에 이상하게 원군은 정신이 벌쩍 들어 이 새끼 네가 팔아먹었구나 라고 화를 냈어 못 냈어? 모르겠어요. 못 냈지. 미안해. 육체의 중량을 감량할 수 없어. 근데 말없이 발길을 돌리고 더덕더덕 걸어 나왔죠. 끝이에요. 수없이 우울한 작품이죠. 하나만 더 하자. 맞아, 한 개만 더 하자. 이거 다 떨어지는 거. 줄 한 단어를 정리하면 뭐에 관련된 작품이에요? 사설에 나오고. 이거 인물? 이거 인물 아니에요? 장인 정신이죠. 줄 타는 사건과 관련된, 그치? 줄 타는 이청준이야. 우리 이청준 작품 배웠는데. 잠깐만. 이청준의 작품. 줄 배웠어요, 줄. 이름 난 2학년 때 배웠는데. 한 글자만 한 글자. 천가가 나오는. 네? 서편제. 그렇지. 서편제 배웠는데. 서편제 뭐야? 서편제도 그 기억이 안 나요. 뭐래? 동호. 동호하고 아, 붙이고 붙이는 누르고. 기억 안 나요. 그래. 기억이 안 나. 이청준의 작품은 대부분 장인 정신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요. 보자. 헌우인이 한번 발을 헛디던 다음 날이었죠. 마침 나도 거기 있었는데 이상하게 헌우인은 아들의 줄타기를 보면서 지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나는 줄 위에 운이 아니라 우은 동그라미. 운이 이름이에요. 헌우인 아들 이름이야. 무섭도록 줄을 쏘아보고 있는 노인의 눈과 땀이 송송 솟고 있는 이마를 보았지요. 그런데 노인이 갑자기 이놈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야 나는 주리를 쳐다봤는데 우는 소리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넌 애비 소리도 못 들었냐고 호령했으나 그는 진짜 못 들었어. 내가 놀란 것은 노인이 밑줄 빙그레 웃었죠. 왜? 만족한 거지. 집중해 라고 해놓고 줄 밑으로 뛰어갔는데 만약에 아들이 어이쿠 했으면 집중한 거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못 들었으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내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밑줄 사내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얘들아 이 소설은 무슨 구성이에요? 액자식 구성. 그날 주방에서 헌우인은 운에게 술잔을 따라주고 밤낮으로 운을 줄로 오르라고 했다. 줄 끝이 헌우인의 생각이에요. 줄 끝이 멀리 보여서는 안 되지만 가깝고 넓어 보여서도 안 돼. 줄이라는 건 눈에서 아주 사라져버리고 줄에만 올라서면 거기만의 세상이 있어야 하는 거야. 제일 위험한 것은 눈과 귀가 열리는 거야. 줄에서 눈이 없어야 하고 귀가 열리지 않아야 하고 생각이 땀을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소리다. 노인은 조용조용 당부했다. 그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노인의 일생을 몇 개로 잘라서 압축해 놓은 듯한 무게의 힘과 알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고 자기의 전생애를 운에게 떠넘겨주려는 안간힘이었다. 아버지, 이제 줄을 그만두고 좀 쉬십시오. 내가 줄 아니면 어디서 살겠냐. 중력 바로 밑에 뒤를 따르던 헌우인이 줄에서 떨어져 이미 운명을 하고만 비었다. 근데 헌우인은 알고 있었죠. 자기가 죽어도 어디서 죽어야 돼? 줄에서 죽는다는 걸. 중력. 그러니까 그 뒤로 운이 헌우인 당부대로 줄 타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역시 헌우인이 당하던 단장 꾸지람을 고스란히 그대로 물려받았던 것입니까? 그런데 그는 꾸지람을 듣고 있을 때도 영 나간 사람 모양처럼 멍청이 서 있었어요. 나중에는 단장 나쁜 새끼야. 단장도 그런 운을 나무랄 수가 없었어. 활동사진이라는 것이 성하지 않았으니까 그쪽에 손님을 다 빼앗기고 우리는 거렁뱅이가 될 판이었는데 그런데 단장이 그래도 나았습니다. 생각하다가 어떻게 했어? 줄의 높이를 더 위로 올린 거지. 그러면 이 장인 정신이 아니라 더더더 올리는 건 뭐 할 거야? 상업 정신. 세속적 가치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어야지 돈을 벌 거잖아.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C읍까지 왔습니다. 그땐 가을이었죠. C읍까지 왔어요. 어느 날 밤 운이 내려와 보니 그의 꽃다발이로 와 있었다. 꽃다발이에 그즈음 산이나 들국화 몇 송이를 볶아다 종이 리본을 묶은 거지만 워낙 처음 있는 일이고 꽃다발을 가져온 것은 소녀기를 갓벗은 여자애라고 했다. 트럼펫의 사내 내용을 주세요. 트럼펫 사내가 지금 이야기의 전달자예요. 트럼펫 사내가 웃으면서 꽃다발을 운에게 건너주고 여자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같은 일을 하고 갔지만 정작에는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다. 야, 공원으로 가봐. 여자가 있을 거야. 운이 줄에서 내려오자 트럼펫이 운에게 알려주었다. 그럼 지금 이야기 중에 트럼펫이라는 운의 친구가 바로 할아버지시군요. 나는 갑자기 이 산에 자신에 관한 한 가지 의문이 떠올라 그렇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트럼펫 불면 피가 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나팔을 못 불면 진짜로 죽을 것 같았어요. 트럼펫의 사나이도 장인정신이 있는 거죠. 노인께서 여길 떠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도 패 때문이신 것 같은데 노인장께서는 독신이셨습니까? 사내는 말끝을 흘렸다. 정말로 그랬을까? 나는 여전히 의문이 가시질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누군가를 떠났어야 할 이유도 되지 않는가? 그럼 이 사내는 혹시 오늘 찾아오는 그 여자에게 사랑을 느낀 건 아니었을까는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추측이야. 사실이 맞아. 아니야. 그렇지? 모르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는 운이 여자를 만나게 해주었는데 여자를 만나고 와도 운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밑줄 운이 줄 위에서 재주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왜 이래? 여자한테 잘못. 그렇지. 그러면서 중략 굵은 줄거리로 가볼게요. 중략분 바로 위에 무언가 혼자 소리를 중얼거리곤 하는 거죠. 자신을 밑줄 몹시 못 견뎌 하는 얼굴이었죠. 왜? 갑자기 봐봐 얘들아. 줄 단장처럼 운도 갑자기 뭘 피우는 거야? 재주를 피워. 그러면서 세속성 같이 물든 거지.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표정이 어때? 좋아 나빠? 아까요. 나빠. 이건 뭐야? 자책이죠. 이게 잘못된 거는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어느 날 공연이 끝난 후에 오는 공연에서 여자를 다시 만나고 오늘 여자에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떨어져 죽는다. 그죠? 줄다가 딴 생각을 싹 한 진짜 거. 우울한 거. 오늘 좀 그렇네요. 생각이 우울한 것만. 안녕하세요.